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1993으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가 현재는 1980선 후반에서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2000포인트 고지를 앞둔 데 따른 심리적인 부담감이 이틀째 계속되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수 상승을 조금은 제한하는 움직임인데요. 지난 10일에 중국의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 들어 지급준비율을 6번째 인상한 건데요. 시장에서는 중국이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은 금리 인상에 비해서 긴축 강도가 조금은 약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도를 하면서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은 비교적 탄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중국 내수 소비에 민감한 우리 기업들이죠. 코스맥스라든지 또 베이직 하우스, CJ CGV의 주가 흐름도 오늘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2포인트 오른 51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 종목 배틀 시간에는 전문가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전문가의 포트에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이 편입돼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배틀에 이어서 주식 고수에게 주식 투자 비법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주식 투자 시크릿 강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두 분을 선정해서 책 선물 드립니다.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이라는 책 한 권, 그리고 젊은 투자 고수의 투자 비법이 담겨 있는 책이죠. 지금 당장 주식 투자 시작하라라는 책 선물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정리를 해드립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상승폭이 둔화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2000포인트 고지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주말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지표가 호전되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을 이어받아서 국내 증시 역시 순조로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3포인트 오른 198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개장하자마자 연고점을 썼습니다. 1993포인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부담스럽게 작용하면서 199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주요 이평선을 상회하면서 1980포인트 후반에 강보합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35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550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프로그램 매매 역시 비차익 거래 매수가 집계되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3거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8포인트 오른 512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51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그 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511포인트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시초가 부근에서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자 511포인트와 512포인트 사이에 좋은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0.5%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5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로 대응하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이 30억 원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5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40원대 초반에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90전 하락한 1142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역여 환율 하락분을 반영하면서 1141원으로 오늘장 출발했습니다.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서 긴축 정책에 대한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겨울제 수요 유입과 유로달러 환율 하락 소식에 원달러 환율 하락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4흘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보합권에 머물다 이 시각 매수세가 몰리면서 0.3%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가 현재 중국발 호재로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체 강보합권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모비스와 기아차에는 하락세가 몰리면서 1%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LG화학도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인 리포트에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KB금융이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공상은행과 합작은행을 설립하겠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오늘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서 예상보다 긴축 강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국 관련주 오늘장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원양 자원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웨이포트가 3% 급등하고 있고요. 성용 광전 투자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차이나킹도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부품주에 대한 삼성 효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현재 SNU에 대한 지분 투자를 결정한 이후 관련주 전반적으로 업황 호전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SNU가 오늘까지 5.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IPS와 아토도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확대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신종플루 관련주 오늘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에스텍파마가 4%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RNL 바이오부터 녹십자까지 1% 이상 모두 오르고 있고요. 중앙백신 장초반 강세 이어가다가 이 시각 약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이슈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나란히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네요. 코스피가 1987포인트, 코스닥은 510선을 견조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VSS의 정은성 팀장님 나오셨고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전문가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먼저 정은성 팀장님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현재 세 가지 종목을 들고 계신데 세 종목 모두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무려 10%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신한지주 역시 8% 이상 수익입니다. KTNG 역시 4%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현대건설을 11월 22일에 매수를 했었고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소외될 수 있는 장에서 정은성 팀장님의 포트 종목들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성일 연구원님의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예. 역시 수익이 괜찮은 편이죠. 기아차가 소폭 밀려있을 뿐 포스코와 휴맥스 모두 나란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2%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11월 22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휴맥스 역시 우리가 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11월 29일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보유한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 네. 세 가지 종목을 갖고 계신데요. 어떤 종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글쎄요, 가장 수익률이 작은 종목인 KTNG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TNG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경기와는 좀 무관하게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는 것이 KTNG인데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호전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좀 부각을 못 받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KTNG의 강세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연말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당주 매력에 대한 어떤 매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KTNG가 아주 매력적인 어떤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장성에 무게중심을 좀 둘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샤이사인 항공인상공사의 어떤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원달러 환율의 안정에 따라서 환율의 안정에 따라서 원가 안정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시장에서의 어떤 그 담배 판매 호조가 좀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수익성 향상과 더불어서 배당 매력주라는 어떤 동시에 어떤 모멘텀이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급등 이후에 주가가 조금은 숨고르기 현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목표가까지 좀 더 보유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 KTNG 7만 원 제시를 하셨던 종목입니다. 정은성 팀장님, 네. KTNG 정도만 점검을 해보면 괜찮을까요? 네, 일단 다른 종목이나 현대건설이라든가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제가 좀 많았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M&A 이슈가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현대차로의 인수가 좀 더 현대건설에게 나을 방향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현대그룹으로 이제 거의 확실시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제자리를,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 급락 이후에 펀더멘탈이 문제가 없는 종목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철저하게 대형주 중심으로 간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업종 대표주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 따라서 가격 메리트가 좀 많이 불거지고 있는 현대건설이 추가적인 상승도 도모해 볼 수 있고 신한주 역시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주
은행주 중심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신한지주 역시 대표적인 은행 뭐 지주회사로서 충분히 추가 상승의 여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신한지주 역시 그냥 뭐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좀 더 유지한다는 방향을 좀 설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포트 수익을 보면 역시 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세 종목 모두 수익을 내고 있고요. 오늘 들고 나오신 종목은 잠시 뒤에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의 포트폴리오 내 종목도 특별히 살펴볼 종목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은 불안하실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기아차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요새 자동차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자동차주가 뭐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서 현대모비스까지 금요일날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 빠진 이유를 찾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꾸 현대차 쪽에서 현대건설 인수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외환은행을 좀 압박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현대자동차가 현대건설을 인수할 수 있는 의지를 계속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악재로 작용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현대건설은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단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분할은 나오고 있지만 자동차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매출은 좋아질 걸로 보고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워낙 기업 쪽에서 잘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지금 조정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사시거나 기다려 보시는 전략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수익이 더 극대화되고 있거든요. 포스코도 함께 좀 짚어주세요. 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올해 한 해 좋은 소식을 많이 못 들으셨을 텐데 예. 포스코는 중국 쪽에서 수혜를 아무래도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이 뭐 1년에 한 5억 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그 규모를 좀 축소를 할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4억 톤 정도로 축소를 한다고 보면 아무래도 수출 물량 자체가 포스코 쪽으로 많이 넘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3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을 걸로 보이는데 철강 가격은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이고 있고 철강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포스코도 가격 인상을 좀 한다고 보면 내년 1분기부터는 지금보다 수익성이 좀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롱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은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 쪽에서 좀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 지금 가격 너무 쌉니다. 회사에서 뭐 회장, 사장님 다 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믿고 사보시는 거 포스코 한번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포스코의 지금 가격도 여전히 저평가돼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종목 배틀을 진행해 보죠. 먼저 정은성 팀장님께서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았던 그런 종목인데 LG 디스플레이 내 점유율 확대에 따라서 LCD 매출 장비가 호조가 보이면서 작년에 비한다면 뭐 엄청나다라는 표현 자체도 감이 좀 무색할 만큼 대규모의 어떤 매출 증가세 또는 영업이익 증가세를 좀 시현해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이었죠. 지난 주말이었는데 중국에서 다시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말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어떤 수혜도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태양광 장비 수주 확대에 따라서 매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의 문제점이라 그런다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사업 부분 중에서 LCD 부분에 좀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게 하나의 문제였었는데 사실은 뭐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LCD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LED용 MOCVD 장비 양산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생산성이 검증될 경우에는 이것이 다시 한번 성장 동력으로 자리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의 업황 호황과 더불어 가지고 신성장 동력까지 결국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10월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은 이제 일정 부분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현 시점에서도 가격적인 부담감이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인데 다만 오늘 이제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19,550원 정도에 주가가 좀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매수 단가로 설정한다 그런다면 19,500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예.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는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2,000원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좀 적당한 어떤 목표 단가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손절은 제가 이제 좀 짧게 설정을 해드리는데 손절은 19,000원을 설정해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19,0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단기 하락 추세, 즉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재복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19,000원 이탈하면은 18,000원대까지 조정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손절가는 19,000원, 1차적으로는 19,000원, 2차적으로는 18,000원, 최종 손절가는 18,0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었는데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19,600원입니다. 19,500원 선에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셨고 오늘 장중에 그 가격이 나오지 않으면 매수에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들어봐야겠지요. 예, 저는 오늘 하이닉스를 갖고 나왔는데요.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이 뭐 아직까지도 싸다.
근데 아직 이제 고평가다, 뭐 양보다는 의견들이 참 많고,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를 봐도 천차만별인데요. 뭐 2만 원 정도 제시하는 분도 있고. 골드만삭스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오늘. 예,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UBS도 그렇고, 도이치도 그렇고, 오늘 골드만삭스까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UBS나 도이치 쪽에서는 별로 신뢰성이 없고요. 예전에 봤던 레포트들 쭉 훑어본다고 하면 그분들이 팔자고 했을 때 사는 게 웬만하면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분들 레포트 자체는 그다지 신뢰를 하지 않고, 골드만삭스도 최근에 일별 매수량 체크를 좀 해봤는데 실제로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 가까워 왔고 대차거래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IT가 반등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에서 좀 좋지 않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공매도 물량을 어떻게 좀 가져가려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가져가려는 게 있겠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로 뭐 UBS에서 레포트가 나온 날 하이닉스 담당자께서는 전화 받느라 너무 바쁘셨는데요. 4분기에 적자가 난다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흑자가 나지 않으면 회사를 문 닫겠다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사실은 하이닉스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두려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추세가 일봉에서 말씀을 드리면 추세대가 무너지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평선도 정배열로 잘 가고 있고 지지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하이닉스에 그렇게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 지난달 잘 살펴보시면 23,0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우려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투심이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23,000원 정도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그렇게 나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뭐 도시바 정전 사태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뭐 낸드 쪽으로 물량을 좀 돌린다고 하면은 그 물량 자체는 뭐 디램 가격의 상승을 갖고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고, 지금 가격에서는 한 26,000원, 7,000원까지 한번 보시는 게 맞고요. 사시는 가격대는 24,000원대에서 사시는 게 맞는데 24,000원에 사시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뭐 24,150원에서 200원 사이까지도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손절은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는 23,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이닉스는 정은성 팀장님도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정은성 팀장님. 네. 역시 박성일 연구원님과 같은 의견인지 오늘 삼성전자는 신고가 낸 거 알고 계시죠?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내는데 하이닉스는 좀 밀리거든요. 좀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뭐 저도 박성일 연구원님이랑 크게 의견이 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은 현 시점에서 본다 그런다면 하이닉스 흔히 우리가 이제 모바일 혁명을 좀 이끌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액 증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주가 움직임을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사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독일이라든가 일본, 대만 경쟁업체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거의 다 하락을 했었거든요. 전부 다 하락을 한 상태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한 어떤 리포트가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많이 갖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경기 확장기가 나타나고 뭐 PC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그런다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업계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은 만약에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온다 그런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일단 그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밀린다 그런다면 싸게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팀장님 역시 박성일 연구원님의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번엔 정우성 팀장님께서 두 번째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입니까? 원래 이제 제가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인 종목인데요. GKN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프로에 나와서 사실은 한 두 번인가 정도 매수 추천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수익이 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의 급락이 나타나면서 이제 수익을 다 훼손한 상태고 오히려 수익권이 좀 마이너스로 돌아보이는 그런 상태인데요. 최근에 주가 급락의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은 3분기 실적이 3분기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많았었는데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매물 부담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다른 곳으로 넘기겠다는 어떤 매물 압박이 나타났었는데 실제로 지난 주말에 이제 블록딜이 일어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의 지분이 70%에서 51%로 좀 낮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매물 압박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오늘 이제 강력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적 역시 마찬가지로 4분기 이후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강해지고 있는데 지난 10월 이후에 중국인 이용객들이 증가가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실적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어떤 증권사들의 리포트라든가 아니면은 향후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는 여전하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연일 하락했다는 것은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각됐던 어떤 우려감들은 지금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현 시점을 바닥권을 인식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를 먼저 살펴보면요. 목표 주가는 이제 지난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3,000원대가 제가 볼 때는 단기 1차적인 목표 주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9,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는데 19,000원이 이탈된 이후에 주가가 다시 지금 회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19,000원 이탈한 상태에서 회복이 되는데 다시 19,0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조정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9,000원 좀 짧게 손절을 잡으시고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매수 단가 같은 경우에는 19,300원에서 19,500원, 즉 오늘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단기 급등의 과열이 좀 해소되는 부분은 19,300원에서 19,500원 정도가 좀 적당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GKL이 현재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는 6% 가까이 급등을 한 상태거든요. 19,8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가격에서 조금 더 눌린 19,300원에서 500원 사이에서 매수가를 결정하시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성일 연구원님의 종목 한 종목 더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포트를 짜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포트에 증권주가 없어서 일단 하나 갖고 왔는데요. 금융주 중에서 은행이나 증권주는 포트에 하나 가져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기관 외국인 집중 매수 업종이기 때문에 증권주나 뭐 은행주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보면은 자산관리 쪽 트렌드가 있고요. 아직도 위탁이나 뭐 이런 상품 판매, 채권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자산관리 분야로 많이 넘어가서 성공을 한 대표적인 회사를 말씀을 좀 드리면 삼성증권하고 우리투자증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증권이나 우리투자증권 점포를 찾아가 보시면 뭐 위탁에 집중이 돼 있다기보다는 상품이나 주식, 뭐 랩 상품 등 아주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특정 점포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리테일 영업 수익만큼 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상품뿐만 아니라 ELS나 뭐 MMT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권주 중에서는 단연 대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 현재 삼성증권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쉬어가는 구간에서 우리투자증권 치고 나가는데 같이 좀 매수해 보시면은 지수가 2,000까지 간다는 가정을 좀 했을 경우에는 우리투자증권 수익률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달 초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뭐 경기 선행지수나 뭐 판매,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미국에서 나올 텐데 이런 것들 대부분 지금 좋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00을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럴 때 시세를 한번 강하게 줄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해서 한번 들고 나왔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포트폴리오에 은행주나 증권주 중에 한 종목은 있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정우성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는 신한지주가 들어가 있죠. 오늘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는 우리투자증권을 주셨습니다. 함께 매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꼭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 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21,250원입니다. 이 가격 매수 괜찮은가요?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뭐 가격 자체는 크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매수할 때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현재 네. 가격도 괜찮다고 예상이 돼서 지금 가격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만 원을 쉽게 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뭐 2만 원대가 지지선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단 2만 원 좀 약간 밑으로 내려가셔도 좀 보유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19,800원, 뭐 19,500원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게 좀 큰 폭으로 보인다고 하시면 단기적으로 매도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주가 25,000원이라고 좀 과감하게 들고 나왔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투자증권 더 갈 수 있지 않나. 증권주 지금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기관이 지금부터 사고 있습니다. 뭐 지난달 한 1,080억 정도 산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은 좀 더 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다음 달도 더 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는 강력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기관이 사고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최근에 외국계 매수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최근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증권주나 은행주 중에 한 종목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 역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은성 팀장님과 박성일 연구원님의 종목 두 종목씩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상품도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해결을 해드립니다. 2219님께서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문의를 보내주셨는데요. 87,700원에 25%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유상증
유상증자 검토 소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예,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246억 규모라고 하고요. 이 중에 한 1,000억 정도는 현대건설의 매각에 인수했을 거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주가가 조금 밀리는 듯 싶었거든요. 정우성 팀장님. 근데 다시 강세네요. 네. 예. 일단 사실은 유상증자가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뭐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시기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현대건설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의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 그런다면 일단 유상증자의 배경은 이미 시장에 대한 알려졌던 익숙한 악재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미 이제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현대그룹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정한 사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악재가 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상증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업이 돈이 없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유상증자인데요. 따라서 이제 공격적인 사업 확정이 가능하다 그런다면 단기적인 악재로 인식되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의미에서 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술적인 움직임을 잘 살펴본다 그런다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이었죠. 지난 목요일 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었는데, 이후에 다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난 금요일 유입되면서 장대 양봉을 다시 만들어내면서 음봉을 완전히 감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다시 상승세를 좀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는 단기 악재로 끝이 난 상태고, 주가는 지금 복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이슈는 이것으로 접어두도록 하고요. 이제 향후에 어떤 현대 엘리베이터의 어떤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 전철망을 구축한다든가 아니면은 지방 지하철이 확대가 된다 그런다면 이에 따라서 꾸준한 수요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펀드멘탈도 상당히 양호했던 그런 수준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굳이 막 큰 걱정보다는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고요. 매수 단가가 8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수 단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9만 원 정도가 좀 적당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7만 5천 원을 이탈하면 주가는 6만 5천 원까지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 엘리베이터로 현재 수익을 꽤 많이 보고 계신데요. 목표가를 9만 원까지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유비벨록스입니다. 7012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유비벨록스를 19,400원에 30% 정도 물량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매수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대응 전략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코스닥 종목 요새 문의가 들어오면 참 곤란한데요. 유비벨록스 좋은 회사입니다. 뭐 휴대폰 업체에서 스마트 카드나 뭐 유심칩 같은 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익도 많이 나고 있고, 유비벨록스 자체의 재무제표를 봐도 유보율도 굉장히 높고요. 영업이익률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지금 코스닥 자체에 대한 기관의 관심, 외국인의 관심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소외된 종목군들이 언제 올라갈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손절 물량을 나오고 있고요. 증거를 좀 본다고 하면은 지금 거래량이 없이 조금씩 계속 빠지고 있고요. 거래량 붙으면서 조금씩 올리고는 있는데, 빠지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좀 흐르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언제까지 보여줄지는 저로서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그 SSCP라는 기업 자체에서 뭐 횡령이나 배임설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좀 코스닥 자체가 아직도 시장에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잠깐 샀다가도 장기적으로 가져가주는 플레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닥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좋은 종목들은 일단 홀딩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일단 어느 정도는 투심을 회복한 이후에 들어올 때 주가가 상승을 할 텐데요. 그때까지는 큰 방법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일단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 보유를 좀 하시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그리고 코스닥 쪽 시장 동향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거래량이 붙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면서 저가에서 조금씩 더 사모으시는 전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종목은 팔지 않고 담고 지루하지만 버텨가는 게 맞는 시점이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산 네트워크스를 좀 살펴볼까요? 9401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를 11,000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신데요. 거래량이 없는 것 같다고 언제쯤 매수가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셨습니다. 한 450원 정도 주당 가격이 오르면 매수가에 도달은 하게 되는 건데요. 큰 걱정은 없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장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이슈를 찾아본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오버행 해결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예. 대형 어떤 투자를 좀 유치하는 수준의
수확을 올렸다라고 좀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어떤 뭐 상승의 좀 이유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은 오늘 금일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뭐 주가가 10%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주가가 다시 되밀린다는 것은 이런 어떤 이슈는 단발성으로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향후 이제 펀드멘탈이 중요한데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장비를 운영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앞서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릴 때 모바일 혁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모바일 혁명의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무선 네트워크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무선 네트워크가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결국 이제 앞으로 어떤 뭐 성장성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SK텔레콤이라든가 아니면 KT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기점으로 했던 무선 트래픽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시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결국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잘 살펴보면요. 주가가 단기 12,500원을 고점으로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금일 상승으로 하락 추세를 완전히 좀 뒤집어 버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제 하락 추세가 끝이 나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복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다만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일단 뭐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많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현 시점에서 만 원을 좀 상승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달에 만 원을 이탈한 이후에 만 원을 빠르게 재차 들어올려 버렸거든요. 들어올렸다는 것은 만 원의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만 원이 재차 이탈된다 그런다면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9,000원대 또는 8,500원대 같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만 원이 하나의 어떤 저항선이라고 좀 지지선이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다시 재차 상승을 한다 그런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해지면서 1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다산 네트워크스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탑스를 살펴보죠. 7911님께서 인탑스를 24,000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신데요. 목표가와 예상 도달 시점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언제쯤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게 또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인탑스를 코스닥 종목인데도 그래도 비교적 좋은 가격대 사셔서 수익을 보고 계세요? 예, 지금 현재 코스닥 종목 중에서 집중을 하셔야 될 분야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아몰레이드 쪽 잘 살펴보시면 수익이 날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태블릿 PC 쪽,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번에 태블릿 PC 한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태블릿 PC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꺾이질 않습니다. 뭐 디스플레이텍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태블릿 PC랑 같이 연관이 되면서 인탑스도 지금 태블릿 PC에 뭐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이긴 하지만 태블릿 PC 쪽 케이스도 만들 수 있다. 뭐 삼성전자랑 워낙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좀 나오면서 인탑스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 인탑스를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4,000원에 사셨다면 좋은 가격에 샀다고 예상이 되고요. 목표 주가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 주봉상에서는 근래에 가까운 26,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데 현재까지는 일단 목표 주가를 정하시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수급이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인탑스 같은 종목들은 들고 가시는 게 맞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G화학이 들어와 있는데요. LG화학의 흐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LG화학을 344,500원에 15% 정도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매도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요즘 하락폭이 깊어서 걱정이 된다고 396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LG화학 봐주시죠. 네, LG화학이라면은 사실은 작년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것이 LG화학인데 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강하게 반영되면서 주가가 과도한 상승을 나타내면서 최근에는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수급적인 움직임을 잘 살피면 수급적으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좀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물량이 출회되면서 아무래도 안 좋은 움직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쯤 되면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한풀 꺾일 때쯤도 됐다라고 좀 보고 있다는 견해가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잘 살펴보시면은 36만 원이죠. 36만 원 선이 하나의 어떤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점에서 8월 달에서 36만 원을 한번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9월 달에 다시 재차 11월 달에 되면서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36만 원을 뚫어버렸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36만 원, 즉 저항선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36만 원을 지지선을 형성한 이후에 만약에 지지가 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32만 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36만 원대에 반등이 나타난다면 40만 원대까지 주가를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은 36만 원대를 이탈한다 그런다면 빠른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36만 원 이탈한다 그래가지고 손실이 아니고 수익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차익 실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수익을 좀 보고 계신데요. 단기 과열권에 직면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 들려주셨습니다. LG화학을 들고 계시죠? 조금 더 들고 계시다가 36만 원 선 돌파가 되지 못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성호전자인데요. 0796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성호전자를 1980원에 80%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가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비중이 꽤 많으세요.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예, 성호전자를 1980원에 80%나 사신 이유를 제가 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좀 많이 사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일부는 매도를 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필름 콘덴서 업체이고요. 전원 공급용 장치도 좀 만들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분들이 많이 붙어주고 있는데요. 수급의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투심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폭이 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반등을 한 이후에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차트 대부분은 어느 정도 전 고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꺾이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누가 팔기 시작을 하면 같이 많이 판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실 때는 뭐 2150원, 2200원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일부를 매도를 하신 이후에 사람들 그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하시는 걸 잘 보시면서 투심이 꺾일 것 같은 경제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수익을 실현하시고 다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우신소재를 살펴드릴게요. 대우신소재를 사신 분은 7135님이시고요. 2060원에 4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횡보만해서 불안하시다는 말씀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정은성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매수한 단가 부근이죠, 현재 가격대가? 네, 맞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게 행보만 해서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 시점에서 행보면 감사한 것이 예. 일단은 단기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지금 행보를 한다는 것은 하락이 마무리된 그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났고 이 하락이 마무리된다는 것은 향후 시점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 시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2060원이라 그런다면은 뭐 손실이 좀 안 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손실은 좀 아니라는 것을 가정한다면은 현 시점에서는 크게 뭐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40%라는 비중 자체가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대유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하고 좀 호황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전방 업황이 좋아짐에 따라서 실적도 많이 좋아진 업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다른 어떤 부품업체들에 비해서는 사실은 뭐 가격이 싸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 시점에서 제가 볼 때 손실이 없는 시점에서는 비중을 좀 20% 이상 좀 줄이는 전략을 좀 추천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2,000원 선을 지지하지 못하면은 뭐 빠르게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2,000원 선을 한번 지켰거든요. 한번 지켰는데 이후에 지키지 못하면은 주가가 제법 큰 폭으로 얼마 1,8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0원 선을 기점으로 좀 손절 라인을 설정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서 만약에 손실권이 아니다라고 그런다면은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한다 그런다면은 2,400원 정도가 적당한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VSS 정은성 팀장님, 돈보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전문가의 투자법을 배우는 주식투자 시크릿 강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2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에 시작되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넓은 안목이 요구되는 시대. 증권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서울경제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증권 재테크 전문 채널 서울경제TV가 시청자와 함께할 유능한 증권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서울경제TV 방송 출연은 물론 회원들의 주식 상담과 온라인 장중 방송까지 증권 투자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 서울경제TV에서 그 꿈을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내 일상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스탠투자클럽 시즌2 고수들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노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초 스피드 종목 상담.
What am I doing without you?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들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투자, 생존 본능, 미시움 컴플리다. 검투사 이면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검투사 이면호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그 내용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트 분석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보조지표 강의를 이제 하나하나씩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가지고 온 보조지표는 MACD라는 보조지표입니다. 불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자 정리면 거자 필반이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정함의 이치요. 헤어짐이 있으면 반드시 만남이 정함의 이치라는 말이 있죠. 바로 제가 가져온 이 MACD라는 보조지표가 이 문구와 상당히 일맥상통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MACD의 기본적인 특징은 중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보조지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MACD 보조지표가 나오게 된 배경은요, 뉴욕의 기술적 분석가 제럴드 어펠이라는 사람이 기존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이동평균선 매매법에 뭐가 있습니까? 골든크로스 매수 시점이라는 매매 기법이 있죠. 단기이동평균선이 장기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갈 때 매수 시점이다. 혹은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단기이동평균선이 장기이동평균선을 뚫고 하단부로 내려갈 때 매도 시점이다. 라는 매매 기법이 있는데, 이런 매매 기법을 가지고 매수를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캔들 자체가 추세를 턴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매매가 쉽지가 않았더라. 좀 더 저점에서 사고 싶고 좀 더 고점에서 사고 싶은 욕구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제럴드 에펠이라는 사람이 MACD라는 보조지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차트상에 나오고 있는 종목은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성우 하이텍에 보이시는 이 MACD 지표를 볼 텐데요. MACD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빨간색 선인 MACD 선과 그리고 녹색 선인 시그널선, 그리고 기준선이 되는 오실레이터와 막대 그래프와 같은 오실레이터, 그리고 기준선 0이,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화면상으로 보실 텐데요. 화면상에 이 빨간색 선이 녹색 선을 돌파하는 시점대, 이 시점대가 매수 시점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녹색 선을 하향 돌파할 때가 매도 시점이다.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더 매수하고 매도하는 데 있어서의 그 디테일한 스킬들이 있긴 하지만 요거 한 가지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들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바로 한미 FTA 결과에 따른 부품주들의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성우하이텍을 필두로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자, 그 급등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우하이텍도 상당히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요걸 가지고 MACD에서 매수 시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빨간색 MACD 선이 녹색 시그널 선을 돌파할 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시점대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 캔들상으로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점이죠. 자, 2,000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서 지금 14,400원 종가를 지금 현재가 기준이 14,4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도 시점은 언제 있느냐? 매도 시점은 언제라고 했죠? MACD 선이 빨간색 선이 녹색 선을 하향 돌파할 때. 자, 요 시점대에서 한번 매도를 했다. 원칙적으로 MACD만 가지고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요 시점대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령 2,000원 대비해 가지고 한 7,000원 올랐으니까 한 250%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시점대에서도 그냥 한 번 더 들고 가서 한번 지금 최근에 요 돌파했던 하향 돌파했던 요런 시점대에서 매도를 했다면 뭐 14,000원 정도 대니까 뭐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지고, 자, 그러면은 이 시점대에서 매도하고 최근에 한번 매수를 시작을 해봤다면 이 시점대에서 매수를 한번 할 수가 있겠죠. MACD 선이 녹색 선을 돌파하는 시점대에 매수를 한다. 자, 이 시점대에서 확대해서 매수를 했다면 최근 들어서 좀 행보하고 있으니까 보유를 하고 있거나 아직 하향 돌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거나 한번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삼성전자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한번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장이 엄청나게 2,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데서 가장 이슈되는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자죠. 이 삼성전자가 과연 10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아주 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92만 원, 0.4%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를 한번 매수 시점을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 선이 하향 돌파되는 시점대, 상향 돌파되는 시점대.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요 시점대에서 매수를 해서 계속해서 보유해 갔다면 가령 한 45만 원대에서 매수를 시작을 해가지고 하향 돌파하는 시점대, 요 시점대 이제 트릭 구간인데요. 요 시점대에서 하향 돌파 혹은 여기서 매도를 했거나 아니면 요 지점대에서 매도를 했겠죠. 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요 지점대에서 트릭에 속아서 매도를 했다면 대략적으로 45만 원에서 한 56만 원 정도권대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거고, 아니면 요 시점대 최근에 고점대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77만 원 정도대에서 매도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저점 대비 45만 원에서 한 77만 원 정도다. 뭐 그러면 대략적으로 수익률만 따지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단기 급등주도 아니고 한 50%에서 80%권대 수익이 발생이 되는 엄청난 수익이 나타났겠죠. 자, 최근에 한번 매수 시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최근의 매수 시점이 어느 시점대입니까? 자, 바로 이 시점대죠. MACD 선이 녹색선, 시그널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 자, 보십시오. 매수를 했다면 지금도 MACD 선 자체가 하향 돌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들고 계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주 기분 좋게 100만 원을 갈지 아니면 99만 원을 갈지에 대해서 상황을 보면서 매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기본적인 MACD 보조지표의 사용법입니다. 뭐 강세 다이버전스, 약세 다이버전스 아니면 0을 기준선을 돌파했을 경우에 매수하는 것, 매도하는 것,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지만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렇다면은 검투사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지금 장중이니까 바로 종목들을
쳐서 MACD의 매수 시점대를 한번 찾아봐야지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보조지표가 왜 보조지표겠습니까? 주지표인 캔들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을 보조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보조지표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매도 시점을 찾는데 보조해주는 지표로서만 사용해야지 이것이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이지, 이것만 맹목적으로 믿고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실패를 볼 것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매매하실 때는 요것들을 참고는 하시되 절대적으로 맹신하지 마시라.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처음에 차트를 알게 되고 캔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보조지표를 알면서 상당히 많이 오류가 발생이 돼서 이것만 믿고 맹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이 MACD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격도를 이용한 부분들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다른 보조지표들을 사용해서 추세의 강도까지 합성해서 매도 포지션을 참는 그런 기법들도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저 검투사가 가지고 오는 보조지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